예, 예. 네, 그 조합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이제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입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네. 그 사실 신탁이 제일 내세우는 게 빠르다. 네. 그리고 무조건 빠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상당 부분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근데 대신에 조합은 아무래도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조합 방식으로 빨리 가려면 우리 소유주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 단합해야 되는지 그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절반이 좀 아마 세대수로 따지면 절반은 좀 안 되겠죠. 150 몇 명이 160 몇 명은 조금 안 될 텐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 분씩만 설득을 하면 거의 90%가 조합 방식으로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그거 안 하실 거죠? 하실 거예요? 하실 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전세 연말에 조합 설립하면 8년 안에 입주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씩만 전파하면 그게 안 되면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서 곧 나갈 겁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같이 앉아서 같이 보고 그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100% 그분도 조합 방식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내면 내가 볼 때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일주일에 동의서 70% 채워서 바로 50% 채우고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동의서 70% 채워서 창립종이하고 금년 연말에 조합설이 끝나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후로 이미 30% 받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신탁 방식으로 가려면 70%에 돈별 50%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후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미 이제 불가능하죠.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느 한쪽은 아까 70% 이상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돼요? 뭘로요? 야, 역시 여의도는 정말 똑똑하신 분이구나. 딱 한 개 다 알아듣죠. 여기는 조기수님은 잘 알죠. 정치하시고 워낙 옛날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역시 다르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왜 수정이 여의도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지 해서 되게 죄송합니다.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이면 이 젊은 오늘 보니까 이 자원봉사자들이 젊은 분들에게 나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더가 확실한 보증되는 리더가 있다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나서면 더 빨리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뭉치면 이렇게 뭉치면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시공사 꼼짝무대 조합장의 힘이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또 조합장 그리고 조합장 잘못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당장 한 달 안에 아웃시켜드릴게요. 정말로. 송이수님이 조합장이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뭘 겁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또 다른 분. 네, 이분부터. 안녕하십니까. 저 김교동입니다. 지금 비동일 살고요. 저 존경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 제가 사무 쪽도 좀 관련이 있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게 일단은 정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억대연봉이라는데 400인데 4,800입니다. 그건 좀 억대연봉이라 이야기하시는데 억대연봉은 아니고요. 4,800이 400입니다. 300, 400 정도. 아니, 지금은 정사위원장이 아니니까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은 돈은 안 받고요. 그때는 정사위원장은 지금 조합 적용이 40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가면 4,800이요. 예. 근데 그거는 좀 제가 80세 넘어서 네. 저는 2천만 원만 줘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건 좀 조정하는 거고요. 사무실 주고 한 달에 얼굴만 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깨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죠. 일단은 뭐 그건 저 사실적인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신탁사 여의도 쪽에 신탁사가 들어온 배경 자체가 저희 어쨌든 간에 뭐 주민들도 여러 가지 상대방 쪽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실제로는
IMF 때 보면은 저희가 되게 보통 그 시공사들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분양부터 다 해가지고 그 IMF만 해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시공사가 이제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 하고 난 뒤에 조합 측에 들어오고 아니면 시행사가 들어왔던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나중에 그 조합 쪽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2016년도에 뭐 도정법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그 도정법의 한계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정법 좀 개정해가지고 신탁사가 다룰 수 있게 좀 만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조합장님 같이 좀 뛰어나시고 우수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저게 좀 좋은 조합 저기 환경에서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신탁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주변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공사 시공사 설계하고 몇 분 좀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탁사를 무조건 도덕시하는 것도 아니고 신탁사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탁사는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를 했는데 하나 자체가 제가 봐서는 저도 그 얘기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 자체가 우리나라 AAA 트리플 A로 가장 뛰어난 그룹입니다. 그리고 시공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금융 조달이라든지 가장 안정적으로 신용이 뛰어나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면 저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가 아니면 저 사실은 한영길 뭐 조합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해도 더 뛰어나지 않는가 개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얼마나 그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공감하고 예전부터 저도 보면 한자실의 문제를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광이라든지 시범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기타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달금리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좀 조달금리 자체도 내가 봐서 어떤 허가금리, 최저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면은 죄송한데 질문을 다른 분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조기석 그 위원님한테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5개월 만에 보면 또 조합이라든지 뭐 이거 전체 해가지고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또 공공지원 요청서가 보면은 이제 50% 해야 한다잖아요, 그죠? 50%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50% 동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나 여기서 또 심사를 해야 된답니다. 심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예산이 또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비업체 선정을 또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합 설립 청구서 뭐 저가 왜냐하면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한 1년 이상 1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도 이게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5개월 내로만 조합장님이 만약에 이걸 앞장을 서서 하신다면, 만약 5개월 내로 이 부분에 성공한다면 저는 사실은 전격적으로 왜냐하면 주민들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약간 이렇게 저걸 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답변하면 지금 도대체 1년 반 걸린다는 게 누구 얘기입니까? 신탁사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전국에 지금 서울의 웬만한 단지들 제가 한 60개 이상의 조합을 상대로 100개 이상의 이런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의 재건축의 어떤 모든 정보를 제가 빠르고요. 직접 제가 이게 돕고 있고요. 지금 개포도 강남에 이런 데는 아까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하고 정비업체를 인정하는 입찰하고 자기의 돈으로 경비에 뽑아서 주민 대표를 뽑든지 아니면 추진이 먼저 구성할 때는 예비 추진력을 뽑아줘요. 근데 이게 빨리 서두르는 구청은 3개월, 4개월 만에 추진위원장 선거를 해주고요. 지금 강남에서. 그러니까 12개월은 말이 안 되는 거고 1년 반은 그건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에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정치권에 굉장한 멤버들이 여의도잖아요. 가서 특히나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여러분의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돈 얼마 들 것 같아요? 예산이요. 불과 예산 몇 천도 안 들어요.
정비업체 하나 뽑아서 이게 선거 치러서 이게 위원장을 하나 뽑아주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몇 천도 안 들어요. 그 예산 때문에 1년 6개월 그건 일단 잘못된 거고 아닙니다. 오케이, 다른 거.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50% 동의해서 빨리 구청에 내서 구청이 움직이도록 빨리 압력을 하느냐가 문제지 실제로 1년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굉장한 열정으로 성공적인 재건축을 성공하신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도 재건축을 저는 이제 북아현 쪽에 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15년이 제가 재산을 가지고 15년이 됐는데도 지금 사업인가가 완성이 안 되고 사업인가 변경 단계에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조합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대교의 그 조합장님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사업인가를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의 어떤 다른 어떤 열정과 똑바로 하려는 그런 어떤 그 자세 태도가 굉장히 많은 그 차이를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고 또 이제 대교 같은 경우는 내년 말 26년 말에 2주 완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수정 아파트에 들어온 지 거의 20여 년 제가 B동 15층 7호의 이 진화입니다. 근데 처음에 재건축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수정을 선택했거든요. 빨리 갔어야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상업적이기 때문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가장 늦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되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재건축 형식의 이제 단점이라면 사실 그런 이제 투명성, 사실은 그 저의 그 경험에 의하면 그 투명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CM, 즉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형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조합은 어떻게 가장 다른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의 이익을 저희는 가장 빨리 우리의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빠른 입주를 통해서 분담금이 있다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가장 좋은 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모두가 바라고 그런 부분에 어떤 명확한 방향성만 선다면 저희는 정말 작은 단지이기 때문에 단합은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조합의 그런 투명성과 어떤 다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조합장으로서는 이미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럼? 자, 이제는 내가 조합장을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 사회에서 조합장이 얼마나 제대로 성공하려면 온메일의 아크로처럼 성공하려면 반 죽었다 전문가의 내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안 되고 저는 자 엄격히 얘기하면 지금은 시행사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행사라고 그러니까 저 새끼 저거 지가 지 회사 들려고 그러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저는 이미 갈 데가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같이 조그마한 데는 관심 1도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어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까 내 진짜 원비를 했고 아크로를 나하고 같이 했던 진짜 CM 중에서 최고 전문가 8명을 데리고 와서 100억에 이 조합장 밑에서 CM을 직접 계약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탁방식 선택 140억 플러스 알파 주고 신탁방식 선택하겠습니까? 한영기 대표이사 포함해서 8명이 여기 전남에서 10년, 8년 동안 100억 받고 여기에 CM을 한다고 조합장 밑에 CM 한다면 조합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자, 조합방식 하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자, 신탁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지금 한 명입니다. 한 명. 자, 그런데 저는 아니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에 내 회사만큼의 어떤 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80%
70%, 90%까지 하는 진짜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80억에 갖다 붙여놓으면요, 엄밀히의 80%까지는 성공합니다. 신탁사의 30%, 40% 이상은 성공합니다. 자, 방법이 충분히 됐습니까? 그것만 붙여주면 그냥 여러분들은 다 그래놓고도 문제는 아무리 유능한 조합장, 아무리 유능한 시행사가 붙어있어도 돼요. 조합은 여러분들이 협조 안 하면 안 됩니다. 비대위 생기고 맨날 소송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예, 다른 분. 예? 자, 그걸 누가 선정했죠? 누가 선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짜리죠? 몇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한 10억짜리, 20억짜리 한 명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아예. 샤프남을 6명, 7명이 최소한 8년을 근무 여기서 직접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이라고 10억짜리 씁니다. 20억짜리 씁니다. 그리고 한 명 나옵니다. 한 명이 어떻게 8개의 전 분야의 전문가가 입장이 될 수가 없죠.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맞아. 주어통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비동 1307호 김승국이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최대 용적률이 800%인데 주거 용적률만 사용해서 한 500% 조금 넘게 계획을 해서 이제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존 운영위에도 여쭤봤는데 그 300%를 안 쓰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그 나머지 300%는 비주거 용적률이기 때문에 그 오피스 빌딩을 지었을 때 그 공실 리스크와 그 나머지 300%를 채웠을 때 기부 체납이 반 정도 된다. 그래서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정말 그런 게 사실인지, 그리고 800%를 최대한 지어서 저희가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좀 메이저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현재대로 500%로 해서 주거 쾌적성을 높여서 중고 가격을 높이는 게 좋은지 좀 여쭤봅니다. 오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8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땅이 몇 평이죠? 여러분 지금 전체 대지 면적이 뭐 기부천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800% 가려면 뭐 한 4천 몇 평이면 한 4천 평이든 기부천 혹은 남는 걸 가지고 800%거든요. 예를 들어 4천 평이라면 300%는 얼마죠? 4천 평에 300%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12,000평을, 지상 면적만 12,000평을 더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300%를 포기하고 503%만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300%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비주거 지역을 주거 시설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주거 비주거라는 뭐죠? 그야말로 상업 시설을 어떤지. 근데 요즘 상업 시설은 점점점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안 됩니다, 상관은. 그러면 이제 빌딩밖에 없죠, 업무용 빌딩. 그래서 그럼 업무용 빌딩이 지상층만 12,000평이면 지하 뭐 주차장 뭐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한 2만 평 이렇게 되겠죠. 2만 평을 여기다가 여러분 땅 안에다가 어딘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상이 12,000평이면 1층이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면 12,000평을 지으려면 25층이면 24층 24층이면 500평이면 12,000평이 지어지죠. 예를 들어서 역으로 하면 500평이면 250평이면 40 몇 층이죠? 48층? 네. 그러면 이게 500평이나 예를 들어 250평으로 여러분이 아파트 지을 자리에 어느 한동안은 250평에 아파트가 서 있다. 아무래도 내 아파트의 그 동강 거리는 아무래도 좁아지겠죠. 지금 그 쾌적성에서 조금은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 여러분들이 최소한 분양할 때 지금 기준으로 7천만 원 이상 갑니다. 분양가 상한 결과도 분명히 7천만 원 이상 가요.
피팅이 거의 8천 이상 갈 거고 앞으로 6년 7년 되면 1억 이상 갑니다. 일반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도. 그런데 오피스 주택은 평당 1억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을 왜 저한테 합니까? 신탁사 오라고 그래. 야, 이 새끼야. 말로만 하지 말고 정사위원장 당신 너 비교표 가져와봐. 800%를 이렇게 지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도방거리가 2m 가까워졌어. 그런데 그걸로 인한 수익이 세대당 한 5억씩 돼. 그럼 여러분 고민해야죠. 이 세대당 10억이네. 여러분들은 세대수가 300 몇십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이익 나면 세대당 3억씩이에요. 2000억 이익 나면 세대당 6억씩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 갔다가 신탁사하고 정사위가 갖다 내놓고 그걸 얘기도 하기 전에 이래서 우리는 지금 530%로 가고 503%로 갑니다. 503%로 확정하기 전에 먼저 설명했어야죠. 자, 이게 신탁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조합 방식에 시행사를 8명 뒀다면 조합 따위 시키지 않은 시행사 자동적으로 보고서 가져와요. 완전히 전문가 집단이. 이런 차이에요. 이런 차이. 얘기 안 해도 먼저 갖다 주고 조합장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지으면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세당 6억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주거에는 열악하고요. 그러면 500%는 우리가 6억은 손해인데 조금은 캐져갑니다. 자, 투표를 해야지.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 신탁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돈을 주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는 게 신탁방식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됐습니까 답이? 요구하세요. 다음. 예, 저분.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니 아까 신신당부라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더 잘하니까 전문가니까. 아니야, 1분만 좀. 네, 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돌아가신다면 아까 이 조 선배님이 이 말씀하신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기 전에 결정하시고요. 이게 조합방식이 맞다 그러면 또다시 전화하게 만들지 마시고 써주시고 가십시오. 그것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네, 조합장님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고맙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려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다음 집행부에 좀 요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제 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최대한 높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네, 그런데 지난번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투시도 여기 보면은 공간이 한번 띄워봐 주시면 맨 처음 거 투시도. 지난번에 이제 저 하나 질문에서 할 때도 그 용적률 문제를 질문을 했고,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채할 천막침대에 가서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어디 가면은 용적률 10% 아파트인데 살기 좋다. 아파트가 좀 비싸다. 맨 처음에 반포도 275% 허가내줬을 때 많이 많았어요. 얼마나 비싸고 살기 좋습니까? 275 했을 때. 저것도 보면은 왼쪽에 낮잖아요. 저거 높이면 되고, 저게 지금 어떻게 있냐면 500%가 아니고 총 500%에서 100%는 사무동이에요. 왼쪽 앞에 있는 거. 이게 100%예요, 용적률이. 그러면 지금 주거용은 400%만 찾은 거야. 그럼 나머지 상가가 뭐 100%라는 거죠. 상가가 지금 좀 사무소가 100% 용적률이 읽어보면은. 그래서 야, 이게 반밖에 못 찾아온 거예요. 기준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이 800%인데 그러면 앞에 공간에다가 더 질 수 있어요. 그럼 층수를 높이려는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고도제한에 걸리냐? 고도제한에 안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 65주제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나 자산신탁에서 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뭐 주거용인데 65층 뭐 사업동단인데 높게 지켜볼 필요가 있냐? 어쨌든
최대한 범위 내에서 800%를 찾아먹자. 그러면 오피스를 개인한테 우리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법에서. 하나 자라신탁에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반도처럼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잖아. 상가 팔아갖고 여기에 업무 저기 금융중심단데 금융중심단데 저거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비 한 1,000만 원 들여서 한 5천만 원에 팔아먹으면 그게 다 우리 주민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재산을 극대화하는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단순히 생각하면 아까 지상이 12,000평이면 지하까지 하면 2만 평입니다. 2만 평은 지하까지 다 포함해서 평당 분양가 얼마의 오피스 빌딩을 지면 팔 수가 있어요. 2만 평이면 평당 1,000만 원만 나면 공사비 빼고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분양가는 2천만 원, 평당 1,000만 원 남죠. 1,000만 원 곱하기 2만 평 하면 5억, 10억, 100억, 1,000억, 2천억이 남네요. 자, 공사비를 빌딩은 평당 1,000만 원을 공사비를 지급해요. 그러면 2만 평이니까 평당 2천억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분양을 평당 2천만 원에 분양을 하면 어찌됐든 공사비를 주고도 평당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2만 평이니까 2천억이 맞죠. 자, 2천억 이깁니다. 2천억 이기면 여러분 300세가 나면 거의 6억 7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정밀하게 계산해야 되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2천억이 아니고 4천억 나와서 세대당 10억 이익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조금 이게 예를 들어 조망을 요 뒤에가 뭐죠? 아파트촌인가요? 여러분 뒤쪽에 3구 말고 한강 아닌데 말고 뒤쪽 아파트예요? 거기도 뭐 60층 올라간 아파트예요? 49층.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65층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것도 49층으로 끌었죠. 여러분 49층밖에 안 돼서 49층 한 게 아닙니다. 이걸 65층 다 가능합니다. 이건 더 올릴 수 있어요. 층고 제한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49층까지가 공사비가 낮고 넘어가면 공사비가 너무 높아서 49층으로 끌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여의도 지구가 49층으로 끝난 데가 몇 개나 되고 65층 거의 69층가 가는 데는 몇 개나 될까요? 그러면 다른 단지는 병신들이네요. 65층 가는 데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나신탁은 유능한 거고 다른데 65층 지금 3부도 65층. 자, 3부는 원무형 빌딩이 하나 있어요.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뭐 600% 이렇게 받아서 원무형 빌딩이 3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부는 병신들이네요. 조합 방식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원무형 빌딩 넣어버린 거네요. 이거는 세상 보고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3부는 몇 평인데 여기에서 용적률 몇 프로를 일반 아파트로 원무형 빌딩을 넣고 몇 프로는 오피스텔을 넣고 몇 프로는 아파트를 넣어서 이렇게 갖고 그래서 용적률 총 600%고 층수는 65층이고 그 다음에 비교표 여기 뭐 공작은 어떻게 되고 대교는 어떻게 되고 우리 수정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우리 수정은 비교해보니까 65층하고 49층 해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나 부담금이 세대당 65층 하면 2억이잖아. 그 다음에 49층 하면 2억이잖아. 그런데 65층일 때 이 생김에서 아파트 가격이 65층일 때 2억이 더 세면 34층 기준으로 2억이 더 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왜 압구정은 비싼지 몰라 10층 가면 70층 갑니까? 왜 성수역은 10층, 65층 가죠? 그 엄청난 공사비가 그렇게 높다면 50층에서 다 끝내야지. 계산도 안 해보고 조합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비교도 안 주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신탁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항의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잖아요. 병신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손 하나 안 내고 몇백을 챙겨가는데 말 안 들어요. 지금도 말 안 듣는데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효계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무시하고. 내 이런 데 봤는데 몇백을 줍니까? 당연히 인근의 모든 비교표를 하고 우리 했을 때 69층이 맞는지 49층이 맞는지 비교표 내고 업무용 빌딩은 누구누구는 업무용 빌딩은 여기는 없는데 업무용 빌딩 넣으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소리가 있고 이 비교표에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해야지. 지가 뭔데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 안 하고 계산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당장이. 여러분들이 조합 방식이 있으면 그걸 안 내고 조합장이 뭉개? 그냥 아웃시켜버리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걸 시행타인데 시행타 안 줄 리가 없어요. 알아서 먼저 갖다 받죠. 먼저 갖다 받죠. 근데 시행타를 조합장이 시행타 시키는데 시행이 안 들어줘? 당장 잘라버리세요. 이게 돼요. 조합 방식은. 여러분들은 신탁사를 못 잘라야 자르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여러분 바보들이니까 여러분 재산권 가지고 맡겨놓고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예, 예. 시동 205 소유주입니다. 우선에 강사님 그동안 설명 잘 해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요 두세 번 전에 그 여성분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과 좀 관련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만 지금 강사님이 마지막에 파워포인트 올려주신 거 결론으로 올려주신 거 그 내용이 정말 맞는 말씀 같았습니다. 우선에 수정 아파트는 조합 방식과 시행 방식을 합쳐서 해서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짓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100%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탁 방식은 하나신탁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뱉었어요. 그러면 조합 방식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능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조합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분이 나타나셨는가. 아까 준비위원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에서 저러한 바탕하에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면은 이렇게 해서 고급화되고 차별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짓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확실히 보여준다면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대한민국에 정말 저같이 성공시킬 수 있는 이 대체건축의 전문가는 그런 조합장은 아마 다시 앞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우하고 삼성의 건설에 21년을 근무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곡동 사업베리스 3자의 현장 소장을 의미했으니까 이 건설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원래 그 CM회사의 부사장으로 4년 재직하면서 직접 총괄해서 컨설팅을 직접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상주하면서. 그 다음에 한때는 설계사에 한 6개월도 근무했습니다. 감리 업무도 한 6개월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을 지금 3번째 합니다. 재건축 조합의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기술 이사를 2번 했습니다. 30년 동안 재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재건축 관련된 모든 분야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무후무가 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기고 나라도 건설회사 여러분 출신 계십니다. 건설회 사장 출신 40년 근무해도 여기 나와 재건축에 대해 이런 설명하라고 그러면 5분 이상 못합니다. 전혀 모르니까.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선에서 40년 근무한 사람이 전혀 비전을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조합장의 비전을 얘기한다고요? 그건 지금 어린애한테 빨리 달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합 방식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 들어와 조합 방식 답이라고 하면 이제 조기선 내고 조합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합장이 입후가 됩니다. 조합장이 어찌됐든 젊은 사람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면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표로 모아져서 그 사람이 조합장이 됩니다. 아직 조합장이 우리 조기성님이 운영위원장마저 비대위원장 한다고 해서 조합장 되라는 본 적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던 못할 수 있어요. 더 유능한 사람이 여기 경선에서 나와서 발표하고 비전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비전 발표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조합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조합장만 있는데 무슨 비전합니까? 비전할 수도 없어요. 전문가 아니니까. 자, 그러나 조합방식을 가서 누군가 나오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제국적으로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고요. 아, 조기수님이 조합장 후보로 나와서 조기수님은 사회적으로 믿을만 하겠구나. 우리가 학력, 경력, 사회적으로 어떤 뭐 이런 지위, 아, 이 사람이 사고 칠 사람 아니구나. 이런 기준으로 도덕성이나 믿을 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람을 뽑는 거지 재건축의 전문가를 조합장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뽑잖아요. 그렇게 뽑으면 그 사람이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정비업체 다 유능한 용역업체를 제대로 공정하게 뽑을 거고 그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축을 가는 거지 조합장 한다고 어떻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업체를 다 뽑아서 일당한테 시행사한테 시행사 시켜서 너 비전 가져와봐. 우리가 어떻게 하면 1등 지금 저 한강이 안 보이지만 3구에 뒷동에 있는 거 이상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요 CM이 야 중고를 3m 내고 있어요. 천정고를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뭘 하세요? 1층에 필로티를요 우리가 지금 49층을 하는데 필로티를 15m를 올려서 1층부터 2층이 1층이 저기 15m에 1층이 앉도록 1층 필로티가 뭔지 알죠? 기둥만 서 있는 거예요. 2층 아파트 없고 그걸 15m를 1층 자리를 15m 뒤에 올리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CM이 다 갖다 바칩니다. 그때 비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조합장도 안 돼요. 지금 그 정도의 아직 용량이 안 됩니다. 근데 저절로 이제는 시공사도 들어오고 CM도 들어오고 정비업체도 들어오고 설계사도 들어오고 감리도 이런 전문가 집단을 제대로 이제 선정한 거잖아요. 짜지 않고. 그 유능한 들어오면 그 사람들만 잘 부리면 돼요. 부리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예. 야, 이거 공짜라고. 이거 뭐 하려고 하시는 거야? 공짜하세요. 저 오늘 저희도 3시간 넘게 했어요. 네, 무더운 날씨에 농담입니다. 재능 기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제 질문은 나중에 이제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재건축 단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라든가 금리라든가 상환 방법 그리고 협상 노하우 등 정보를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신탁 방식이나 조합 방식을 했을 때 이주비 대출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주비 대출은요. 지금 압구정 같은 데는 세대당 이주비가 얼마냐면요. 한 34평 한 30억. 큰 평수는 50억. 아예 대치주택까지 하나 사세요 이게.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정도 되면 지금 몇 평이죠? 제일 조그만 평이 몇 평이에요? 23평. 제일 큰 거. 50평. 50평은 여러분들 한 15, 25 달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15평, 20평, 23평. 이거 얼마 필요하죠? 15 필요합니까? 달라고 그래도 줍니다. 누구 돈으로? 근데 이거는 이자는 내야죠. 자, 이자만 그것도 시공사를 어떤 시공사를 뽑냐? 아까 신탁 방식은 S건설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조합 방식으로 하면 S건설 들어옵니다. 요즘은 지금 대출 맞게 6억 이상 안 됩니다. 6억을 초과
추가하는 추가 대출은 시공사가 대출해줘도 법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S건설 같은 경우는 200%, 여러분들은 20억, 30억, 50억도 추가를 해줍니다. 최저금리로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근데 S건설 빼고는 H건설 같은 경우도 신용도가 훨씬 낮고, 이래서 비교가 안 되고 한도가 30억,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가면요, S건설이 들어와서 만약에 H건설하고 둘이 붙잖아요. 그러면 추가 대출을 하나로 얘는 아웃입니다. 얘는 30억도 주겠습니다. 이자만 여러분 2.9%짜리 내주면, 그럼 2.9%는 나도 받을게요. 대신 나한테 좀 꽂아라고. 자, 그래서 유주비 대출은 이자만 내면 되는데요, 여러분같이 사업성이 좋은 데는 그 이자도 입주할 때 한꺼번에 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20억을 받았어. 20억의 이자가 3%면 1년에 6천만 원씩이잖아. 이자가 6천만 원은 입주할 때 예를 들어서 6년 뒤에 6년에 33억 6년에 33억 6천 입주할 때 한꺼번에 내세요. 이런 조건까지 됩니다. 여러분 분담금도 입주할 때 100% 내세요. 이 조건도 돼요. 뻔뻔히 6개월 단위로 안 내도 돼요. 여러분 상당히 사업성이 괜찮아요. 그거는 조합은 마음대로 결정해.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신탁 방식 어림도 없어요. 신탁 방식 S건설 안 들어오고 이상한 건설 들어와요. 들어오면 10억, 15억이요 못 줘요. 받고 싶어도. 그런데 대출은 나머지는 정부에서 유금하거나도 여러분같이 수익성이 좋고 분양 잘 되는 데는 거의 한도 없이 줄 수 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대표님 저 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나 한 10여 년 전에 그 10년, 15년, 20년 뒤에 이런 어떤 트렌드 변화 이런 거 읽고 뭐 스카이 라운지라든가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너무 감명 깊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신탁 방식일 때랑 조합 방식일 때랑 그 이제 인허가청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서울시나 어디 영등포구청 인허가청을 상대하면서 이제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또 감리 그 CM 업체에서 또 이런 인허가 이런 것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권에 어떤 힘이 있다. 내가 조기스님 같은 분은 예를 영등포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민주당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만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 나는 봐요. 저 정도 어떤 그릇이나 레벨이 결정적으로 이 로비력입니다. 저는 무조건 여러분 20년 걸리는 거 저한테 맡기면 진짜 많이 걸리면 7년 몇 개월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복잡해. 그거는 내 모든 나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를 서울시에 맡기면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방법을 다 알고 있고, 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냥 해서는 절대로 7년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정상적인 서울시로 들어가봐서는. 그런데요, 신탁사가 서울시에 후보자 가지고 비면서 이럴까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왜 지가 뭐가 급한데? 남들이 옆에 신탁사가 12년 만에 입장은 자기도 10년서 늦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로비력이 제로입니다. 누가 말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기성님이 사업장에서 여기는 안 잘리려고 신인서에 안 되면 민주당이 누굴 찾아가서 하려고 해요.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서울시든 인허가청, 영등포 주이든 진짜 내가 안 될 때는 어떤 라인 태워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신탁사 하듯이 그냥 업체한테 맡겨놓고, 업체는요 인허가는 주로 설계사가 왔습니다. 설계사. CM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계사가 하는데 CM하고 나는 그럼 인허가로 엄밀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만 얘기하면 엄밀리가 2년 1개월 만에 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 받고 건축 심의 받고 교통 영향 평가 받고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모든 평가를 받고 사업 시행가 받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시공도 선장하고 관리청 계획에서 총회에서 관리청인가 신청까지를 2년 1개월 안에 못 끝나면 초과이익 환수를 당해요. 그러면 강남에 초과이익 환수하면 재건축 못하죠. 그러면 2년 1개월 만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근데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보다 3년 먼저 조합 설립한데도 안 됐다고 해요. 한 군데도. 근데 저는 했어요. 왜?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재건축 끝났다고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신탁상 아니 남들도 다 안 돼. 내가 왜 그걸 얘기를 해? 여간 나보다 3년 먼저 출마해도 지금 2년 1개월 못하는데 신탁상 내가 왜 누구를 정치권 찾아가지고 왜 로비하고 돈 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어떤 무술을 하지만 제 위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설계사 이라고 시임하고 내가 설계사를 불러서 자 지금부터 설계는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아주 제발 아무렇게나 서울시 원하는 대로 그래요. 그래서 한 방에 딱 통과되도록 서울시가 원하는 기부처럼 다 줘. 해봐. 그래서 2년 1개월 안에 갈치형 인간은 무조건 나게 너는 무조건 설계해봐. 그럼 설계 편해요. 설계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거는 복잡하지 않아 심플하고 편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허가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2주하고 한 체력에서는 자 갈치형 인간 받으면 2주 하죠. 2주가 뭐 6개월 철거하는데 이제는 여기는 뭐 법이 강화돼가지고 1년 뭐 1년 6개월 끝났죠. 2년. 그 다음에 공사 착공하죠. 착공해서 지하 끝날 때까지는 한 또 1년, 3년 걸리죠. 3년 안에 이제 정상적인 설계를 새로 합니다. 근데 이 3년이면 변경하는 거는 엄청 빨라요. 처음 하는 것보다. 처음 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거는 절반으로 줄어요. 3년이면 완벽하게 끝나요. 지하 탑하기가 끝나서 그 기초 들어가기 전까지만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바뀐 걸로 기초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설계비가 원래 100억 계약했는데 완전히 새로 하면 100억이 또 들어가요. 일반 조합장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0억 똑같이 2배를 들여서 할 테니까 너 설계를 제발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라고 지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합장 없어요. 저는 저하고 시임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100억 들어서 또 설계 변경했잖아요. 그 다음에 변경하면 8번 하는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한 50억 더 돼. 그러면 최초에 100억 주면 될 거를 추가로 설계비만 150억 나갔어요. 실제로 150억 나가서 지금 72억 만들었으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우리 조합장들 지금 저 얻고 다니라고 그래요. 조합원들은. 여러분이 조합장 입장에는 내 방식대로 여러분이 안다면 설계를 시킬 거예요? 아니면 내가 150억을 조합원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안 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사는요 따로 올 수가 없어요. 따로 올 수가. 그런 노하우도 없고요. 얘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봤습니다. 지가 이러면 안 돼. 왜 서울시가 사정을 해요? 제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른 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요.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한영기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2주 이상을 준비해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한 푼 안 받고 근데 이게 물 한 병 얻어먹어요. 목이 쉬도록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의 재건축 신이라서 했는데 이게 이제 신탁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엉망진창되는 거 정말 저 엄청나고 후회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했더니 그냥 1개월 만에 70% 동의돼서 조합 방식으로 성공을 했다. 정말 여러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보다 더 붙으려고 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실래요? 여러분이 한 방에 성공하잖아요. 이렇게 성공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AS 내가 책임져 줄게요. 정말 잘못되면 나한테 전화 한 번만 하세요. 저한테 금방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돌아가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저 새끼가 CM 들라고 지금 장사하고 안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신 거는 여러분 내가 일도 관심 없고 나는 이미 CM 할 때는 150원, 180원 입이 정해진 거 2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정해온 8명, 9명만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염려 붙들어 매라고 그런 거 하면 바로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면 즉각 고소해서 걔는 혼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을 망친대요. 그런 선동을 해서 그것에서 저한테 보내주면 법적으로 혼을 내줄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조합방식 가는데 지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여러분한테 일도 관심 없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오늘 약 잘 팔아서 이렇게 성공하면요.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 AS 합니다. 두고도 한 2달에 한 번 조합장에 1시간씩만 통하면 11명까지 접근돼요. 네? 내가 뭐 이게 조합할 것도 없어요. 한 2달에 한 번 조합장에 야 이거 조합장님 이거 좀 애로사항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1시간만 통하면 완벽하게 문제없도록 제가 AS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입주할 때가 AS 인다고 신문 기사가 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아파트 가격이 몇 억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당시 신문 기사 보세요. 어제 서해마을에 3군데 통합을 시키러 설명회 8월 11일을 갔어요. 그게 제가 뜨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동력을 내가 진짜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너무나 한심해서 여러분들이 9월 15일까지 동의서 70%를 받아오면 통합에 동의하는 동의서 70%를 받아오면 9월 10일까지 통합 동의서 받아오면 이제 통합이 돼요. 그러면 내가 10월 말까지 아파트를 사든 상가를 사든 등기에 완료해서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24평 18억에 몇 개월 동안 안 팔리던 게 일주일 안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24억을 올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상하게 계약 끝났습니다. 7억 올려서. 진짜 여러분 하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을 조합원이 되면 대문짝에 나오고요. 신문에. 원비를 내가 샀을 때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신문에? 제목이 그것도 매일경제에 있어. 강남 재건축 관계 신반보 3차 매입 왜 하고 물음표를 내고 이게 타이틀입니다. 기사가 이만큼 나왔는데 그런데 논조가 뭐냐? 아 강남 재건축 관계가 여기를 샀을 때는 전부 다 통합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 빨리 입주된다. 그리고 엄청난 단지가 된다. 3천여 세대. 이렇게 나갔더니 강남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서 주단세를 하는데 그 당시에 11억짜리가 3억씩 돼요. 아무리 2,000세대여도 동시에 그런 기사가 나가서 100명의 매수자가 딱 붙잖아요. 한순간에 내면 다 들어가요. 100명만 붙어도. 지금 설해마을은 매수자는 잔뜩 대기하고 있어요. 매물은 한 개도 안 나와요. 내가 볼 때는 당장이 10억 올랐어요.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장목해 준다면 그냥 이거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막 뿌리세요. 야 이거 참 AS 돈 안 받고 있다고 그랬다. 이게 신문에 나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강남이 모든 사람이 옵니다. 돈 들고 지금부터 달려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상이 달라집니다. 아 지금의 존재가 없는 수정이 아니겠구나 하는 게 도울 때는 하나님의 삼성의 어떤 이 수정의 가치를 알고 뭔가 정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신문이 씁니다. 제가 자랑을 너무 했나요? 하여튼 정말로 저를 믿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제는 10년 동안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조합도 안 되고 신탁도 안 되고 이러면 정말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후회할 거예요. 괜히 오늘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신탁 방식을 결정하든 진짜 한 달 이내에 둘 중에 하나를 70%를 쏠려버리세요. 쏠리려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역할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예, 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소중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좀 앉아주십시오. 나가서 항상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8월 8일 날 발족식을 했고 지금까지 한 2주, 3주 지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 방식으로 진행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한영기 조합장님 모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이 환경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밤낮으로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은혜가 젊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우리 이은혜들 잠깐 좀 나와주시겠어요?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사실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좀 연배가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3주 만에 또 4주 만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저녁 때는 플래카드 붙이고 전단지 붙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좀 지켜봐주시고요. 저희 대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도종님이라고요. 저희 수정씨거든요. 실제 수정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고 결혼도 하고 지금도 사시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낮에 빈 시간대 와서 고생도 해주셨고 또 저녁 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포부로 하겠다라는 거를 한 2, 3분 말씀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동 303호 소유주 도주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조합장님께서 정말 그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 이 젊으신 소유주 분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왜 여기에 있게 됐는지에 대해 정성적인 부분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초중고를 졸업을 했고요. 직장 생활도 여의도에서 하고 지금 아이도 여의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아파트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고 수정 아파트는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 정말 많이 녹아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지날 때마다 중요한 배경이 되어준 것이 수정 아파트라서요. 저는 정말 그곳이 애틋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마 철거가 되는 걸 보면 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방식으로 이걸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그 공간에 스토리가 있고 그 공간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이때까지 함께한 이웃들과 또 앞으로 함께할 이웃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있는 우리가 직접 우리 힘으로 바꾸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저희 다 아까 소개한 대로 정말 젊잖아요. 그래서 또 생업이 있으셔서 쉽진 않지만 그 쉽지 않음을 이겨낼 에너지와 또 역량과 그리고 정말 순수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끝으로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대교 아파트인데 대교 아파트 조합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그래서 정말 바른 방법으로 우리 아파트 다시 예쁘게 만드는데 정말 사심 없이 왜 공적인 일을 할 때 사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 그거 하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저희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앞으로 사실 저기 7시까지 여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가실 때 아직 동의서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우측에 가면 동의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못하면 언제 집으로 방문해달라 아니면 309에 방문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